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1급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간략한 과목 소개,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어떻게 대비하시면 될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행동, 우리 과목의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잖아요. 인간행동에는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 우리가 만나는 연령대, 클라이언트 연령대가 한 부분만 만나는 게 아니죠. 영아기만 만나는 것도 아니고 청소년기만 만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전 일생에 거쳐서 인간의 발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행동, 그리고 생애 주기별 어떤 발달 과제, 발달 과업, 들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입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어느 단계의 클라이언트가 있는지, 지금 어느 단계,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목표를 세워야 하는지 등의 인간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 행동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는 환경 속의 인간을 또 중요하게 바라봅니다. 개인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환경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어떤 체계적인 부분, 그리고 사회 구조 속에서 인간 행동에 인간에게 성격에 어떻게 투영이 되고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개인한테 또 집단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런 환경적인 맥락에서 전체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과목 소개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제일 1교시 과목이에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은 1교시에는 이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과 사회복지 조사론이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50분 안에 50문항을 풀어요. 그래서 25문항씩 되어 있고 50분 안에 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문제당 거의 한 1분 정도 가량으로 문제를 푸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문제를 푸시다 보면은 당연히 더 많은 시간이 할애되는 게 있고 더 금방 풀릴 수 있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까지 재서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50분 안에 한 25분 정도를 할애해서 내가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조절하시면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오지선다형이고 제일 첫 번째 시간이므로 다른 시험에도 그 이후에 2교시, 3교시에도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교재를 보시면 챕터 1에서는 인간 발달과 어떤 그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에서 학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론과 개념 그리고 어떤 기법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각각 학자들마다도 어떤 시기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연결돼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챕터 1을 중요하게 봐주셔야 되고 각각 나온 우리 학자들에 대해서는 거의 한 문제씩은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챕터 1에서 가장 많은 시험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 1절 인간 발달은 전체적인 인간 발달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발달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어떤 이해를 해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나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문제가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2절, 3절, 그 다음에 4절, 5절 이런 인간 행동과 관한 주요 이론들 있잖아요. 학자들이 나오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서 우리 문제가 한 11문제에서 12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각각의 학자들은 꼭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보기에 각각의 학자들이 또 연결돼서 나올 수도 있고 뒤에 우리 챕터 2에서 생애주기별 단계, 발달 과업에 이 학자들의 어떤 단계가 생애주기별 발달 과업이랑도 연결돼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챕터 1을 꼭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많은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신역동적 관점, 크게는 우리가 인간 발달 이론에서는 정신역동적 관점, 그 다음에 행동주의, 사회학습 이론, 인본주의 이런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죠. 정신역동적 관점에는 정신분석 이론, 프로이트겠죠. 그래서
우리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 성적 충동, 성적 본능, 그래서 과거의 어떤 정신적인 무의식에 있는 부분을 뭐 방어 기제도 나오고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 심리사회 이론은 에릭슨이겠죠. 그래서 우리 에릭슨은 이제 사회적인 환경적인 부분에 어떤 상호작용을 프로이트보다는 확장해서 단계를 전생에 걸쳐서 발달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에릭슨 자아 정체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면서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리고 분석 심리 이론은 우리 융입니다. 그래서 융은 뭐 페르소나, 가면, 사회적으로 내가 내 모습과 다른 어떤 페르소나라든지 음영이라든지 아니마 아니무스라든지 중년기를 중요하게 얘기했다. 이런 특징들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개인 심리 이론은 아들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들러는 어떤 열등감, 보상, 자기 우월성 추구, 뭐 목표 지향적 이런 부분들 중요하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제일 정신역동적 관점에서는 우선은 프로이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셔야 되고, 다른 에릭슨, 융, 아들러가 또 프로이트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까지 여러분들이 각각의 학자들의 개념과 이해도 해야 되지만 프로이트와 구별해서 아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행동 및 사회학습적 관점, 이제 행동주의는 스키너, 그리고 파블로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적인 자극에 의해서 강화나 처벌, 이러한 환경적인 조작적 조건 형성에 의해서 조절이 될 수 있다라고 봤던 게 이제 스키너 있죠. 행동 조성, 이런 부분, 강화 처벌, 뭐 이런 부분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파블로프 고전적 조건 형성, 조작적 조건 형성 스키너의 두 부분 알고 있으셔야 되고, 사회학습 이론 반두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반두라는 이 행동주의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적인 자극에 의해서만 인간이 발달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내가 직접 환경을 조성하지 않아도 대리적으로 모방이나 모델링이나 대리 학습을 통해서도 스스로 자기가 그 상황을 바꿔갈 수 있고, 그 환경을 꼭 내가 조건적인 어떤 조작적인 부분이 있지 않더라도 바꿔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반두라 사회학습 이론 얘기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각각의 이론들을 이해하시고 학자들 개념들 비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지 발달 이론 피아제에서 나올 수 있고요. 도덕성 발달 이론 콜버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콜버그의 3수준 6단계로 이제 확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인본주의 이론에서는 로저스겠죠. 로저스와 그다음에 욕구 이론 메슬로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계셔야 문제를 잘 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5절까지가 한 전체적으로 1절 아까 인간 발달과 각각 학자들이 한 15문제 정도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25문제에서 15문제는 많은 비중이죠, 여러분. 그래서 각 학자들은 꼭 개념과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챕터 2 인간 성장과 발달에는 이제 생애 주기별 발달,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생애 주기별 발달 과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각 학자들 앞에 1절에서 배웠던 각 학자들과 이론과 구별해서 연결하실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생애 주기 발달 과제를 우리는 갖는다. 그래서 태내기 생애 주기별 양상에서 태내기부터 우리 노년기까지 어떤 발달 과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임신 엄마 뱃속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장애가 어떻게 나올 수 있고, 어떤 부분에 그럼 산모는 조심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영유아기, 영아기에는 어떤 애착 형성, 대상 연속성 이런 부분 또 중요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유아기에는 언어 발달, 초기 도덕성 뭐 이런 부분들 또 중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동기
청소년기에 아동기는 어떤 구체적인 조작기에서 뭐 논리적인 부분, 뭐 서열화, 뭐 분류화 이런 걸 획득한다. 이런 부분들도 중요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형식적 조작기에서 추상적인 사고, 가설적인 연역적인 부분도 가능해진다. 2차 성징이 일어나는 게 청소년기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2차 성장 급등기가 청소년기라면 우리가 영아기에 1차 성장 급등기 가장 많은 성장을 하는 어떤 급등기가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청년기는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결혼을 또 통해서 경제적으로도 독립하고 또 자녀 결혼을 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어떤 독립의 이슈가 있다라는 거 청년기에는 알고 계시면 되고 또 다양한 세부적인 학자들의 청년기와도 또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발달 과제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겠죠. 그리고 중년기 신체적으로 또 인지적으로 퇴행이 하는데 얼마큼 적응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 중요하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노년기는 자아 통합 그리고 어떤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단계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수용을 하는지까지 노년기 자아 통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생애 주기 발달과 생애 주기 양상은 한 5문제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15문제, 지금 2절에서 5문제니까 이제 20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챕터 2를 푸실 때도 앞에 1절과 연결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 이제 마지막 그러면 우리 25문제 중에 20문제가 2절까지 나왔어요. 그럼 제 챕터 3에는 한 5문제 정도 출제가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체계 이론, 사회체계 이론과 생태체계 이론, 사회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사회환경에서는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각각의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이나 지역사회 복지론에서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큰 개념들에 대해서 사회환경 얘기하고 있고 또 어떤 체계 이론 각각의 전체는 부분들의 합 이상이고 그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경계를 가진 공간성을 가진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 상호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를 해간다 뭐 이런 부분으로 사회체계 이론 또 학습을 하실 거고요. 생태체계 이론, 체계 이론과 생태학적 관점을 합친 거겠죠. 그래서 우리 생태체계 이론에서도 브롬펜 브레너 뭐 오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사회 전체적인 사회 환경 안에서 사람 환경과 개인의 상호작용과 어떻게 인간이 이런 사회 환경에서 사회 구조적인 환경적인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지 우리가 같이 학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는 중요한 단어 개념 그리고 각각의 1절만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1절은 또 2절과 연결이 될 수 있고 2절, 3절과 또 어떤 부분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지 또 같이 학습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에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중요한 부분과 개념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들 이런 부분들 강조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실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고 우리는 이제 과락을 묘면하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점수로 평균적인 점수를 높이는 과목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잘 학습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 이론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